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또 라이브 토크를 시청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눈에 대해서 우리 좀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눈에 여러 질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무서운 질환이 퇴행성 황반증입니다. 그거는 황반이라고 하면 매큘라를 직역하면 황반입니다. 우리 눈에 망막이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 망막에 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중심되는 점입니다. 얼만큼 그 점이 크냐 하면요, 단지 2mm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점입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시신경으로 전달해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퇴행성 병변이 오면은 급기야는 실명하고 맙니다. 미국 사람 중에 65세가 넘으면 20%, 그러니까 5사람 중에 1사람은 이 퇴행성 망막증으로 인해서 리갈 블라인드네스, 그러니까 눈은 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책도 볼 수 없고 또 운전도 할 수가 없고 사람을 보아도 그 인상이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는 그런 리갈 블라인드네스, 실명을 하게 됩니다. 한국서는 아마 이것을 청맹관이라고 하죠. 눈은 떴으나 볼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영어도 못하면서 한국말을 또 좀 많이 잃어가고 있거든요. 오케이. 해서 이 퇴행성 망막증은요,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망막에 그 보라색 그걸 착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퇴화되거나 아주 없어지기 때문에 이 물체를 볼 때에 그 방사선 유도된 자유유리기의 손상을 이 황반이 받게 됩니다. 황반이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망막에 그 보라색 망막, 그 보라색으로 착색이 전체가 되어 있어서 이 망막도 모든 이 방사선, 빛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퇴화되거나 아주 없어지기 때문에 망막에 변질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은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Dry Macular Degeneration, 그러니까 건조성 망막 황반 퇴행 질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wet, 좀 젖은, 축축한, 뭐 이런 표현을 해서 둘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망막에, 그러니까 레티나죠. 이 망막과 황반 주변에는 많은 모세 혈관들이 있습니다. 이 모세 혈관이요, 우리 몸에서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면 어디가 막혔거나 약해서 길이 솟아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그 길은 포기하고 또 다른 길을 냅니다. 여러분 길이 공사할 적에 디투어 하라고 다른 길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있죠? 예, 그런 거. 이래서 이 모세 혈관들이 지 멋대로 많이 번식이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그 꼬불꼬불하게 그 정맥루 같이 요 모세 혈관 루가 생깁니다. 머리가 꼬실꼬실꼬실꼬실한 것처럼 이 혈관이 그렇게 꼬실꼬실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또 길이 막히면 거기서 꽈리처럼 주머니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벽이 얇아지겠죠? 거기에서 진물같이 질질 흐르는
액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요게 터져가지고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이런 병변을 주로 가지고 오느냐 하면요. 당뇨 말기에 합병증이 오면은 레티노패티라고 해서 이 망막에 있는 모세 혈관에 병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것이 터지면은 그때는 아주 급성으로 어떻게 조처를 할 수 없고 자주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면은 미리 레이저로 그것을 찢어서 터지지는 못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치되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이, 더 자주 이런 문제를 모세혈관이 가져오는 것을 wet macular degeneration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첫 번에 이 망막에 이 황반에 문제가 오면은 첫째로 무슨 문제에 봉착하느냐 하면요. 터널 비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굴을 지나가 보셨습니까? 이렇게 굴을 지나가는 것 같이 우리의 시야가 가운데만 보이고 이 옆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한번 시야를 여러분 자신이 봐보세요. 여러분의 시야는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가운데도 시야 잘 보이지만 옆에 주변 바른 쪽 왼쪽 위에 아래 이 전체가 다 보이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좋은 눈의 시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인은 여태까지는 잘 모른다 이래 왔습니다. 그러나 근자에는 알고 보니까 산화가 되는 것이 문제구나. 이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하여 손상을 입는다 하는 것은요. 마치 못이 밖에서 습기와 비와 흙에 접촉함으로써 녹이 슬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세포가 산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은 자유유리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프리 라디칼이죠. 자유 라디칼에 의해서 세포가 좀 찝듯 산화되어서 결국은 쓸 수 없게끔 생명을 잃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여기에 망막과 황반에 문제가 오며 특히 황반에는 색소가 침착이 되어서 들어오는 방사선 빛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퇴화돼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벌써 이것을 보면은 그러면은 그 망막이나 황반에 색소 세포가 이렇게 퇴화돼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예방되겠네? 맞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산화, 이 과산화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을 입는다고 녹이 쓰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망막에 오는 이 병변은 보통 항산화제 하면은 비타민 A, C, E 이 세 가지가 같이 다니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활력이 있는 항산화제입니다. 그러나 이 망막이나 황반에서는 이것이 별로 힘을 못 씁니다. 그러면 아주 특수한 항산화제인 그루타디온이라는 항산화제가 있는데 이거는 주 성분은 단백질이고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하느냐 하면 셀레니움이라는 중성 광물질이 있어야지 이것이 리사이클을 하면서 자기의 일을 합니다. 리사이클이라는 말은 이 그루타디온이라는 항산화제가 전쟁에 나가서
누구하고 싸우느냐 하면은요, 과산화수소라는 자유유릭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세포에서 다 점 찝듯 산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강력하게 아주 거칠고 세찬 그런 산화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지질 과산화 지질이 있습니다. Repeat peroxidation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지방을 손상을 입히겠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망막이나 황반에는 이 세포에 색소가 침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지방이 세포에 꽤 좋은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백질,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루타디온이라는 항산화제만이 이런 세찬 과산화수소, 자유유릭입니다. 손상을 입히는 적입니다. 그 다음에 과산화지질, 이런 프리 레디컬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화제입니다. 그런데 이 산화제가 일을 하려면 셀레늄이라는 중성이 있어야 되고 또 비타민 B1, B2, 왜냐하면 이 효소 글루타디온 항산화제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디온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굉장히 이 퇴행성 황반증에는 아주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자기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 항산화 시스템이 완전히 뱅크럽시 되듯 그만 사이클을 돌 수 없게 되느냐? 왜냐하면 이 글루타디온이 셀레늄이 부족하거나 하면은 다시 그것이 전쟁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 글루타디온도 산화를 합니다. 그 산화 글루타디온을 다시 소생을 시켜서 리사이클로 다시 가서 전쟁에 나가서 그 적하고 싸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심하게 완전히 뱅크럽시 하듯 일을 사이클을 돌지 못하게 될 때에 크게 병변은 아주 급속히 진행되면서 결국은 실명을 하게끔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루타디온에 대해서는요, 이 글루타디온이 또 여러 다른 중성 광물질과 또 비타민과 합해서 이것이 효소 글루타디온 항산화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산화수소라는 자유유리기하고 싸우면 과산화수소를 완전히 적을 물로 만들고 자기 자신은 전사하는 과정에 들어가면은 그때에 다시 이 셀레늄이라는 광물질이 소생을 시켜 주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참 신묘막측한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참 머리가 좋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유를 알면 여러분이 구차해도 합니다. 그러나 연유를 모르면은 그냥 흘려버리고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꼭 하셔서 특히 노년에 좋은 시력을 보존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렸을 적에
음식을 고루고루 먹어라. 편식하지 마라. 눈이 좋으려면은, 그리고 노년의 좋은 시력을 유지하려면은 음식을 고루고루 먹어야 한단다. 눈은 모든 것을 고루고루 먹어야 시력이 유지되지. 또 임산부에게 시어머니나 시할머니가 말하는 충고가 있습니다. 그래, 네가 그거 먹고 싶어? 입덧이 나서 뭐가 먹고 싶다면 다 먹여야지. 어디서 어떻게 귀한 물건을 구해서라도 다 먹입니다. 이은즉슨 태어나는 손주 손녀가 눈이 양쪽이 똑같고 한쪽이 째부러진 짝짝이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전설에 의해서 그렇게들 하십니다.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퇴행성 황반증을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말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좀 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직은 시력이 좋지만 그래서 나도 고루고루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징코 빌라바라고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시죠? 은행. 우리의 기억을 좋게 한다는 이것이 또 우리의 망막에 있는 모세혈관 건강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망막에 이 산화 손상을 입어서 손상을 입은 이 모세혈관이 바로 이 징코에 의해서 다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 혈관벽이 아주 튼튼해져서 잘 유지가 되는 그러한 일을 해주고 손상된 거는 또 수리까지 해주는 일을 바로 이 징코 빌로바라는 이 항산화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항산화제로서는 빌베리 엑스트랙트라고 하나의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 모세혈관의 벽이 얇아지고 나빠진 것을 콜라겐, 이 콜라겐 하면은요 약간 그 결체 조직과 같은 겁니다. 이 짜깁기를 해 주어서 이것을 튼튼하게 해서 어떤 그 혈청이 흘러 새지도 않고 또 터져서 피가 나지도 않게 그렇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특히 다른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빌베리 익스트랙트는요, 우리 이 망막의 그 색소 침착하는 이거, 그러니까는 보라색 망막을 보라색으로 착색을 하는 이거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 방사선, 그러니까 블루 스펙트럼 라이트라고요. 빛에서 블루색을 띄우면서 이 눈을 통해서 망막까지 오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여과해주는 작용을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요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금치에 있는 캐로티노이드 중에 하나로서 루틴하고 지센틴이라는 이 캐로티노이드가 먹으면 즉시로 뭐 변화하지도 않고 즉시로 황반에 가서 침착함으로써 황반 자체의 세포를 모든 이런 방사선으로 들어오는 빛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은 이 빌베리에 있는 거리란가 이 캐로티노이드 중에 두 가지인 루틴이나 지산틴은 마치 천연의 선글라스, Nature's 선글라스와 같이 우리의 망막과 황반을 이 빛에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연, 징크. 이 징크는 이 자체가 항산화제의 일을 하면서 또 이것이 다른 효소 항산화제를 만드는데 촉매작용을 하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약국의 감초와 같은 그런 광물질인데 노년이 되면은 이것이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특별히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는 아주 슈퍼라는 게 붙었으면 여러분 아시겠죠. 항산화제의 기능을 아주 슈퍼 정말 세차게 해나가는 이런 물질을 만들어낼 때에도 이 아연이 꼭 있어야지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천연 그 자체에도 이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발리, 보리 잔디, 그러니까 보리 잔디를 저온 바람으로 말려서 효소를 파괴되지 않고 나오는 파우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직접 생으로 그 잔디를 주스를 짜서 잡수실 수도 있고요. 브로콜리, 브루셀 스프라우트, 양배추, 그 다음에 밀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푸른 잎사귀 야채에 바로 이런 것이 있어서 칼라드 그린이라는 것도 그 잎사귀 연한 거를 생으로 먹거나 살짝 스팀 하거나 그랬을 적에 이게 효소지만 온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잠깐 소테를 하면은 파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온도를 90도 미만으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무도록 말씀드린 셀레니움이요. 광물질, 중성 광물질의 하나인데요. 이거는 그 강력한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는 그루타디온의 일에서는 꼭 짝으로서 같이 다녀야지만 그루타디온이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떤 음식에 이것이 있느냐 하면은요. 곡식, 전곡, 그리고 브로콜리, 브루어스 이스트, 예, 그 다음에 아니언, 갈릭, 몰라세스, 알팔파, 파슬리, 진생, 인삼이죠. 그 다음에 호돈베리,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참 이 그루타디온은요. 얼마나 세찬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지 눈을 정말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우리가 잘 때에 분비됨으로써 우리가 잠에 들어가지 나이가 들면 잠이 고신고신 안 온다, 잠이 깼는데 다시 안 든다 하는 것은 멜라토닌의 부족증이죠. 여러분이 햇빛을 받으면서 물론 눈은 선글라스를 쓰시고요.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 시간에 참 취침에 드시고 하면은 멜라토닌이 그리고 밤에는 빛이 없는 데서 깜깜한 데서 주무시고 어떤 조그만한 빛도 없어야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멜라토닌은 유니버설 엔타이옥시던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나이가 먹으면 적어집니다. 아주 강력하고 선택적으로 어떤 세포에 대해서 어떤 조직에 대해서 어떤 장기에 대해서만 항산화제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포, 몸의 모든 조직, 장기 어디에나 필요를 한 데는 다 가서 항산화제로서 강력하게 적을 물리치고 세포와 조직과 장기를 손상해서 보존하고 또 수리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가운데 시금치에는 정말 황반을 보호하는 루틴과 지센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 이거를 주스로 짜셔서 당근을 좀 섞어서 싸셔서 4온스 정도를 하루에 한 번씩 식사하기 바로 전에 잡수시고 또 식사를 하시면 같이 이 야채 식사를 하실 때 잘 섞여서 처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배추에도 이 캐로티노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좋고 오렌지도 말씀드릴 때 이 매큘라 디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퇴행성 황반에 좋은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시금치에 옥살릭 애시드, 수산염 때문에 신장에 돌이 생기고 그러는 체질이기 때문에 못 잡수시게 될 적에는 브로콜리나 캐비지나
다른 걸 잡수시고 또 갑상선 저하증의 경향이 있어서 이 적십자과의 배추 종류를 잡수실 수 없다고 하면은 오렌지를 잡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기 체질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바꿔가면서 여러분이 잡수시면서 꼭 보존하실 수 있는데, 일찍이 아주 어리면 더욱 좋고 어려서부터 선글라스를 쓰는 습관, 그리고 푸른 잎사귀 야채를 즐겨 먹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이 퇴행성 황반증으로 인하여 실명하는 그런 경우는 없이 좋은 시력을 일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예방 차원에서 늦어도 40대 그리고 55세, 50대 그때라도 시작을 해서 한 10여 년 늘 이 푸른 야채를 매일같이 일주일에 몇 번이요? 적어도 5번은,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접시에다, 적은 접시에다 이렇게 주면서 그걸 one serving 하는데, 적어도 3 or 5 serving 정도를, 넉넉한 양을 일주일에 5번 정도 이런 모든 푸른 야채를 돌아가면서 열심히 잡숴 주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울트라바이올렛 레이, 빛을 흡수해가는 그런 선글라스를 쓰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은 이 황반을 보호하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푸른 야채를 많이 잡수셔서 망막이 퍼플, 보라색을 띄운 망막을 유지하고 있고, 이 황반에는 매큘라에는 루틴이나 지산틴으로서 색채가 딱 거기 고착되어 있으면은 선글라스를 쓴 거와 똑같이 어떤 빛이 들어와도 눈을 보호해주는 것이 이것이 다 예방과 치료제로서 여러분이 좋은 시력을 유지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